안녕하세요. 이영산입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몽골 여행 이야기. 오늘은 상추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상추쌈 이야기를 했더니 여기저기서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추가로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보다 상추쌈이 제일 임팩트가 있었나 봐요. 상추쌈 정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거죠. 한국에만 있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문화입니다. 이 싸먹는 문화. 제가 여러분들 모르는 굉장히 중요한 학술 정보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연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를 가졌는데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를 막 연구를 했어요. 정답이 나왔습니다. 상추쌈 때문이라고. 이게 한국 사람들은 집만 나가면 무조건 상추쌈을 해 먹어야 돼요. 삼겹살을 구워가지고. 여러분들 펜션 가거나 계곡 가면 맨날 그거 해 드시지 않습니까? 옛날 전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특히나 전쟁을 나갔으면 얼마나 잘 먹어야 돼요. 이 삼겹살을 싸 먹어야죠. 그런데 원정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상추 싸야지, 깻잎도 가지고 가야지, 거기 또 마늘 없으면 안 되지, 고추 해야지, 쌈장 만들어야지, 이걸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니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정 전쟁을 못 나갔다, 이런 학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들어보셨죠? 예, 저도 처음 만든 거라 저도 처음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에게는 상추쌈이 아주 익숙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이제 몽골의 상추쌈, 제가 고려양이라고 해서 몽골 사람들이, 이 고려 사람들이 이렇게 상추를 탁 올려가지고 뭘 싸서 먹는 거 너무 신기하고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막 먹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도 그렇게 먹고 있을지 이게 좀 궁금하실 건데 조금 옆길로 한번 샜다가 볼게요. 몽골에서 배추를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배차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배추를 배차라고 부르니까 거의 우리하고 발음이 비슷한데 저는 이게 이제 배추에서 파생된 말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자, 괄호를 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상추를 부르는 이름은 뭘까? 상추는 납치라 그럽니다. 납치.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납치는 이파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나무에서 이파리가 이렇게 자라는 거, 그런 걸 납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 새싹이 돋아도 납치고 가을에 단풍이 들어도 그 낙엽도 납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추라는 말은 없고 이파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깻잎, 우리는 치커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싸먹는 거. 시금치 이파리도 있고 막 그러죠. 몽골은 그런 걸 전부 다 그냥 이파리라고만 부릅니다. 납치. 전혀 다른 이름이 없어요. 조금 예쁘게 부를 때 야채를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노공이라고 부릅니다. 노공. 노공은 초록색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채를 보면서 이름은 두지 않고 그냥 조금 귀엽고 앙증맞게는 초록색이라고 부르는 거죠. 참 이쁘긴 한데요. 이 이름이 없다는 거, 명명하지 않는다는 건 그것에 관한 존재를 모른다는 거겠죠. 그런 사람들은, 몽골 사람들, 유목민들은 이 풀에 대해서, 야채에 대해서 정말 거의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제가 몽골에서 이제 굉장히 놀랬던 경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양을 키우는 유목민을 만났어요. 그러면 자기가 양을 저 넓은 초원에 가가지고 한 500마리쯤을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쪽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500마리쯤의 양을 키워요. 둘이서 만나가지고 반가우니까 서로 얼싸안고 담배 나누어 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동안에 양들은 섞여가지고 놀겠죠. 풀을 뜯어 먹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인사를 하고 대지의 이별식을 하고 서로 쭉 헤어져서 이제 자기 집으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면 양들이 다 쫄쫄쫄 따라서 갑니다. 그런데 몇 마리들이 잘 모르고 이제 내 주인이 저 사람인지 이 사람인지 모르고 남의 집으로 막 쓸려가는 거예요. 유목민들이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저 양, 요 몇 마리는 우리 건데
저 집으로 갔다는 거죠. 저는 그걸 보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양이 500마리씩이 있는데 얼굴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양처럼 생겼더라고요. 제 눈에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알아봅니다. 얘는 네 거 양인데 우리 집으로 왔네? 이러면서 다시 이렇게 분배를 시켜서 갑니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야, 그 얼굴들, 500마리나 되는 것들의 얼굴을 어떻게 다 기억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유목민이 저를 더 의아하게 쳐다봅니다. 나는 니들이 훨씬 더 신기하다. 이 한국 사람들은 저기 이제 봄에 밭이나 이런 데서 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만큼 나온 풀인데 이 풀을 보면서 저거는 콩잎이고 저거는 쌀이 되려고 하는 벼잎이고 뭐 이거는 보리잎이고 이런 걸 다 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봤을 때는 그냥 풀인데. 그러면서 나는 그 조그마할 때부터 알아보는 너희들이 더 신기하지 동물들은 함께 사는 가족인데 어떻게 모르느냐 이렇게 저한테 이제 반문을 합니다. 참 재밌는 경험이구나. 우리는 정착민으로 살았으니까 쌀, 보리, 콩, 뭐 상추 이런 것의 이파리를 다 아는 거죠. 그쪽 사람들은 동물들만 보고 사는 거. 야, 우리가 이렇게 다르게 살았구나 라는 경험을 많이 해봤었는데요. 이 풀들, 뭐 이름들이 이렇게 없고 그냥 풀이라고만 부르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 상추쌈이라고 하는 문화가 들어갔는데 상추가 뭔지를 모르고 지금도 그 이름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그 상추쌈을 먹고 살 리는 없겠죠. 몽골에는 상추쌈 문화가 남아있지는 않은 겁니다. 원래는 그렇게 되는 거죠. 유목민들 속담에 아주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지상의 마지막 오랑캐에 썼던 아주 재밌는 제목이었는데요. 동물은 풀을 먹고 사람은 고기를 먹는다. 이런 유목민들의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풀은 동물들이 먹는 겁니다.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사람은 그 풀을 뜯어먹고 산 고기를 먹는 거죠. 라고 그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저 조금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 말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유목민들이 풀을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시금치도 길러서 먹고 파도 이렇게 쭉쭉 대파 같은 것도 키워서 먹고 혹은 상추쌈도 해 먹고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넓은 초원 안에 어느 부분인가는 내 텃밭이 있어야 됩니다. 그 유목민들도 그걸 뜯어서 먹어야 되니까 텃밭이 있어야겠죠. 그랬는데 이 텃밭으로 자꾸 소나 말이나 이런 애들이 막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못 들어가게 하려고 울타리를 또 쳐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 명만 사는 게 아니고 한 100만 명쯤이 각자 자기 텃밭을 전부 울타리를 쳐놔요. 그러면 이제 몽골 초원이라고 하는 동물이 풀을 뜯는 그 땅은 전부 칸막이가 쳐지겠죠. 다 칸막이가 쳐져서 초원이라는 게 사라지는 겁니다. 인간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이라고 하는 이 동물이 저 가축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눠 먹고 내가 먹는 음식을 가축들이 입대는 걸 용서할 종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연적으로 칸막이를 쳤을 거고 못 들어오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 저 몽골 초원이라는 대지는 사라지고 없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풀을 먹지 않게 된 겁니다. 그리고 멋있는 말을 남긴 거죠. 이 풀들은 동물들이 풀을 먹는 거다. 인간은 고기를 먹는 거다. 라고 믿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유목민들은 그렇게 풀을 먹지 않고 살다 보니까 상추쌈이라고 하는 고려의 고급 문화, 그 맛있는 문화가 들어왔는데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런 풀은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지난 수백 년이 지나왔는데 2000년이 시작될 때, 그러니까 21세기가 시작될 때입니다. 몽골에 한류의 바람이 붑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드라마가 한번 휩쓴 적이 있죠. 몽골에도 들어갔습니다. 야인시대라고 하는 그 김두한의 일대기, 주몽 이야기. 난 유민들을 구하기 위해 일평생을 바쳤던 해모스 장군의 아들 주몽이요. 이런 게 막 TV 프로그램들이 들어가가지고 몽골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 중에 압도적인 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일본부터 시작해서 세계를 쓸었던 겨울 연가입니다. 몽골 사람들 겨울 연가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내가 친구 만드는 법 알려줄까? 무지 쉬워. 서로에게 한 발자국만 다가서면 되는 거야. 또 하나가 대장금입니다. 오나라 오나라. 20년 전에는 그 몽골 여행을 가면 몽골 기사들이 맨날 흥얼거리면서 이 노래만 부르고 다녔어요. 우리는 지금 좀 잊어버릴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장금이 몽골에 쫙 정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길에 사람이 안 다닐 정도로 그 TV 프로그램 하는 시간에는 안 다닐 정도로 데이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해에 발맞춰서 2000년대 초반에 한국 식당이 생깁니다. 서울 레스토랑. 한국 식당 엄청 크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식당은. 거기 요리사가 한국 요리를 하기도 했는데 대통령 궁에 들어가서 요리를 가끔 해주고는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로 서울 식당이 아주 유명했는데 신메뉴로 삼겹살이라고 하는 걸 만든 겁니다. 몽골 사람들이 처음 봤어요. 양고기만 먹고 살고 가끔 소고기 먹고 했었는데 삼겹살이라고 하는 고기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먹으러 가니까 상추 위에다가 다 돼지고기를 올려가지고 마늘 넣고 이렇게 싸 먹는데 너무 신선하고 맛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 돈으로 1인분에 10,000원 정도 하는데 그때 막 들어갔을 때는 너무 비쌌습니다. 삼겹살이 1인분에 한 2, 3만 원씩 했어요. 몽골은 그 직장인들의 월급 이런 게 그때는 한 10만 원, 20만 원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삼겹살을 한번 둘이서 먹고 나면 한 달치 월급이 막 사라지고 이럽니다. 그런데 너무 고급 문화고 한국의 문화였으니까, 그리고 대장금이 이 시대를 한번 풍미했기 때문에 몽골 사람들에게 꿈의 요리가 된 거죠. 그래서 삼겹살을 이 고급 문화로 굉장히 좋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도시 사람들이 상추쌈을 먹게 된 거죠. 물론 오늘날까지도 상추쌈이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상추라는 말도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옵치입니다. 그러면 이파리 싸먹기인 거죠. 이파리. 그걸 싸먹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몽골 사람들은 그렇게 상추쌈을 꽤 많이 먹고 매우 즐기는, 좋아하는 요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상추쌈 이야기하면서 몽골 야채 이야기부터 여기 왔다 갔다를 했었는데요. 몽골 말 속에 우리말을 찾아서 속편으로 제가 문화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정했던 것처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말 속에 몽골어를 찾아서 두 번째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